내일 모레 발표가 완성될 거지만 속속들이 학교들이 이제 2028년도 입시안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두드러진 점 좀 보이시나요? 좀 살펴보신 분? 두드러진 점은 정시를 다 30%로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 추가되는 학교도 몇 가지가 있고, 발표가 되고 나면 4월 30일 이후에 5월 초부터는 이제 한 번에 두 학교씩 묶어가지고 릴레이식으로 12월 말까지 해서 모든 학교의 입시안 전부 다 분석해볼 세미나를 열 예정입니다. 일단 화성고는 이번에 파격적으로 독특한 게 뭐냐면 이 부분이죠. 지필이 30%, 수행이 70%를 달리고 있는 작년과는 조금 많이 다른 파격적인 행보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필은 대부분 수행평가는 이제 중학교식의 수행평가가 아니라 전부 다 무언가를 쓰는 것들이에요. 쓰는 것들이기 때문에 시험을 보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준비를 잘해가면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은 저희 유파인에서 전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필평가가 이제 점수가 좀 낮은데 이렇게, 근데 이 안에서도 어쨌든 상대평가로 변별은 해야 되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적당히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으나 올해는 조금 더 충격적입니다. 시험지들을 좀 보시면 이 초록색 문제는 상대적으로 좀 많이 쉬웠던 문제들입니다. 눈으로 뚝뚝 보고 뚝뚝 풀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고, 여기 안에 있는 하얀 글자는 이제 우리 유파인 교재에서 혹은 모의고사에서 어느 문제랑 비슷한 문제가 나왔는지 연계 요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 파란색은 조금 중급 난이도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페이지는 무난하게 쭉쭉 잘 풀어갈 수 있었고요. 자, 2, 3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파란 문제로 도배가 되어 있는데, 근데 여기에 이 친구 하나, 창작 문제가 등장을 하죠. 화성고는 타 학교들이랑은 좀 많이 다른 점 중에 하나가 창작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사립학교다 보니까 선생님께서 행정 업무 부담이 좀 덜어요. 시험 문제에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게 되고, 물리화학, 생명과학, 고2도 마찬가지겠지만 창작 문제가 덜어 등장을 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 창작 문제는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된 케이스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3, 4, 5, 6페이지인가요? 마지막에 이렇게 중급 난이도 문제이고, 맨 마지막 페이지답게 상대적으로 좀 높은 난이도의 문제들이 배치가 됐는데, 여기에서 이제 24번이랑 20번 같은 문제, 요 문제하고 요 문제가 1등급 변별을 가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작년이랑 비교하면 또 문제 수준이 어떠냐? 제일 어려운 문제 이 두 문제가 작년이랑 비교하면 중급 문제 정도에 해당이 되거든요. 작년도 100점이 꽤 나왔던 시험지지만 올해는 100점이 훨씬 더 많이 나왔던 시험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정도 돼버리면 이제 누가 손해를 보냐? 남학생들이죠. 특히 과학, 수학 좋아하고 선행 많이 하고 머리 빠릿빠릿 돌아가는데 그닥 꼼꼼하지 않은 그런 남학생들이 손해를 좀 보거든요. 실수로 한 개씩 틀려버리면 2등급이 탁 가버리고 이러니까. 근데 그 점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말 때 어차피 변별을 할 것이고, 작년도 그랬듯이. 그리고 1학년은 아무래도 여학생 강세가 좀 나요. 이건 어쩔 수 없는데 조금 더 꼼꼼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근데 2학년 때부터는 100점 맞는 게임이 아니거든요. 2학년 물화생 3과목을 진행을 해야 되고, 심지어는 이제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이랑 비교를 하게 되면 집중이 수제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제 시험 범위 자체가 지금의 6배로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 그걸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고역인데 그걸 100점 맞는 게임은 존재할 수 없죠. 물론 100점 맞는 친구도 있긴 있습니다. 유파인 재원생 같은 경우에는 100점을 맞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100점이 흔치 않은 게임이 돼버립니다. 어쨌든 이 시험지에서 한 개 틀려가지고 2등급 땄다고 인생 망했다 그럴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이제 수업 시간에 뭘 풀었냐면 왼쪽이 학교 시험 문제고 오른쪽이 우리 친구들이 수업 시간에 공부한 문제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유사한 콘텐츠를 공부했습니다. 이건 좀 너무하네. 똑같이 나와버렸네요. 이런 콘텐츠를 공부했습니다 라고 하는 걸 보여드리는 거니까, 이런 것도 그림이 아예 똑같이 나와버렸죠. 이렇게 되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뇌가 어떻게 돌아갈까요? 보통은 문제를 처음 보면 이 문제가 뭔지 해석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 친구들은 이 문제를 이미 풀었기 때문에 해석하는 시간이 필요 없죠. 바로 보기로 내려가면 됩니다. 콘텐츠를 많이 풀어봤던 이 친구들은 이런 게 가능한 거죠. 총평을 좀 해보면 이 20번, 24번 이 두 문제가 좀 까다롭게 어렵지 않았겠나 싶고, 혹은 이 두 번째 이외의 나머지 문제를 틀리고 이 두 문제를 맞췄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꼼꼼하지 않은 남학생의 특징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중간에 말장난 한 개씩 틀리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자, 한 문제 창작이기 때문에 그거 제외하면 이제 우리 컨텐츠 연계율은 약 95%에 달한다 볼 수 있고, 자, 그리고 이제 20번 문제는 물리 문제였고, 24번 문제는 아이러니하게 생명과학의 계산 문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문제가 생명과학 2에 있는 문제랑 연계가 되는 건데,
작년에 생명과학 선생님, 그러니까 올해 이제 그 1년 하고 외대북으로 가신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그 생명과학 선생님이 작년에 성악과학을 할 때에는 생명과학 2문제가 와다다다닥 시험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때는 평균이 쭉 내려갔지만 올해는 그 선생님이 빠지고 나서 그나마 어려운 문제가 2문제였는데 공부를 좀 한 친구들은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었습니다. 자, 학생들의 반응을 좀 보면 이제 작년보다는 확실히 쉬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우리 친구들은 작년, 재작년, 2023년도까지 문제를 전부 다 풀어봤기 때문에 비교를 하면 되게 쉬웠다고 시간은 수학이랑은 좀 다르죠. 시간이 매우 충분해서 20분 남았어요. 이런 친구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20분 동안에 충분히 검토를 또 하냐?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틀리거든요. 다 머리 쓰고 나서 또 이걸 보려니까 이제 좀 머리가 가부화갔는지. 어쨌든 시간은 충분했다. 생명은 4번 문제를 의외로 틀린 친구들이 좀 있었는데 그 친구들은 개념 꼼꼼히를 조금 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쉬운 문제였으니까. 한 문제가 아마 등급을 결정 지을 것 같고 100점 1등급이 아닐까 싶습니다. 중간고사만으로 한다면 100점이 딱 1등급이 아닐까. 기말고사까지 포함하고 수행까지 포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고 아주 잘 본다고 하더라도 한 문제 틀리는 것까지 봐줄 건데 그것도 그 한 문제가 점수 큰 배점 한 문제가 아니라 점수 작은 배점 한 문제까지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1등급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험이 나와버리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꼼꼼한 친구들은 이득을 볼 것이고 공부를 좀 많이 했지만 덜 꼼꼼한 친구, 성격은 바뀌지 않거든요. 덜 꼼꼼한 친구들은 조금 손해를 보는 시험지였다. 학교 평균은 76.4점이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별로 높지 않죠. 시험 문제가 되게 쉬웠다고 이제 아이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그 쉬웠다라는 표현은 아마 상위권 내에서 친구들이 비교할 때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몇 점이야, 100점이야, 몇 점이야, 한 개 틀렸는데 이런 것만 돌지 학교에서 한 12개 틀린 친구들은 가만히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아무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학교에서 이제 이런 소문들 퍼지는 것들은 다 상위권 위주로 좀 퍼질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 학교에서 한 반에 약 100점이 2명씩 있어요. 한 개 틀린 친구들 되게 많아요. 그리고는 2개 틀린 친구들 꽤 있어요. 이 정도까지 얘기는 나오지만 선생님 14개 틀린 친구도 한 6명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자, 그게 평균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학교 평균은 높지 않다. 76.4점이고 표준 편차 같은 경우는 계산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아마 제 예상 표준 편차 한 11점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1컷 계산을 하면 한 개 틀리는 게 거의 딱 맞습니다. 역추산을 좀 해보면. 자, 그러면 6파인 평균은 네, 현재까지 집계된 걸로는 91.96점입니다. 평균이. 아마 대답을 안 한 친구들이 좀 있는 걸로 봐서 아마 94점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10몇 개 틀린 친구는 당연히 한 명도 없습니다. 보시면 물리에서 6문제, 기본량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개정되면서 처음 들어온 파트인데 이게 5문제. 작년에는 이걸 엄청 어렵게 됐어요. 작년에는 어떤 식이었냐면 걸그룹 중에 슈퍼노바를 부른 그 걸그룹의 가사를 따가지고 문제를 직접 만들기도 하시고 굉장히 물리투스러운 기본량을 내시기도 하시고 이랬었는데 올해는 그런 문제는 좀 빠졌습니다. 똑같은 선생님이 했거든요. 박땡준 쌤이라고. 저 되게 싫어하는 쌤이 있어요. 알더라고요. 올해는 좀 쉽게 냈고 지구과학도 무난무난하게 나왔습니다. 생명과학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킬러가 뭐였냐 그런 게 없었던 시험지이기 때문에 좀 100점이 나오지 않았을까. 기본량은 학습지에 있는 게 거의 주였고요. 지구과학은 수업 PPT 열심히 잘 보면 됐었고요. 물리 같은 경우에는 판서 조금 신경 쓰면은 문제를 잘 풀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건 아이들의 의견이에요. 생명과학은 모르겠다 그냥 나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남겼습니다. 기말고사 시험 범위를 보면 이번 중간고사에 화학이 안 들어갔어요. 화성고만 되게 특별해요. 화성고랑 북일고가 그런데 보통은 진도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나갑니다. 대부분의 학교는 이렇습니다. 근데 북일고하고 화성고는 한 반에 4분이 들어오세요. 이 4분이 다 들어오세요. 그리고는 통합과학을 쪼개서 이제 4등분으로 쪼개서 진도를 조금 나가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고사 때 보통은 화학이 들어가지만 우리 화성고는 중간고사 때 화학이 아예 없었고 기말고사 때 화학이 통으로 다 들어갑니다. 이때 화학 같은 경우는 분자 구조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작년 기준으로는 거의 화학 원문제가 도배가 됐었습니다.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염기 계산 킬러 문제가 이번에 등장을 하게 될 거고요. 요거는 생명과학 2에서 내려와야 되고 얘는 이제 예전 화학 1에서 이렇게 내려와야 됩니다. 공부할 양들이 조금 많아요. 물리가 누적입니다. 올해 물리가 조금 들어갔잖아요. 그 물리가 누적되어가지고 물리 시스템을 전부 다 본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는 킬러로 나올 수 있는 게 3파트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예쁘게 킬러 한 문제 나오면 변별력 내기 딱 너무 예쁘게 나오는 그림이거든요.
그러니 올해는 좀 다행스럽게 중간고사가 좀 그래도 짧고 한 7주 남았나요? 짧고 기말고사 때까지가 한 10주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문제풀이를 충분히 할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특히 물리 파트는 여학생들이 진짜 이 물리 파트는 좀 어렵다 싶으면은 지금 시험 닥치기 전 지금 좀 목숨을 걸어가지고 공부를 좀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쉽게 정복이 잘 안 돼요. 자, 기말 공부표를 좀 볼까요? 자, 화학에서는 이제 중상 정도 난이도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 파트가 지구과학에서도 중상이 그나마 중상으로 할 수 있는 파트는 판경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렵게 내면 중상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학을 제대로 내기 시작하면 정말 수학 문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아이들이 쉽게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나올 수 있고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했듯이 염기조합을 해버리면 굉장히 다양한 경우의 수의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 문제도 상당히 어렵게 출제가 될 수 있다. 그러니 완전 최상위 문제는 물리랑 생명과학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중상 문제는 화학에서 좀 도배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구과학은 쉬워요. 지구과학을 틀린다는 건 공부를 그냥 안 한 겁니다. 저거는 거의 틀릴 일이 없다. 잘 정리하면. 점수대별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좀 봐볼까요? 90점대 나온 친구들, 만점 1개 틀리거나 혹은 2개 틀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몰라서 틀린 친구들은 거의 없을 거기 때문에 개념 정리는 빠르게 진행을 하고 킬러 문제에 집중을 하면 되는데 보통 수능 킬러 문제를 풀 때에 어떻게 푸는 게 제일 좋냐면 킬러 문제 한 문제를 그냥 한번 풀어봤어요 정도까지는 경험인 거고 그 문제를 3번, 4번 백지에 풀어보면서 남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작업을 보통 안 하거든요. 근데 그 작업을 상위권 친구들한테 상당히 좀 많이 시킬 거예요. 80점대인 친구들이 이제 공부를 열심히 했으나 좀 애매한 친구들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이 친구들은 당분간 킬러를 풀지 말아야 돼요. 킬러다 싶으면 안 풀고 그거 빼고 나머지를 확실하게 맞출 수 있는 전략으로 가고 남는 시간에 킬러를 풀게끔 그렇게 지도를 할 겁니다. 80점 초반 친구가 갑자기 100점으로 올라갈 수는 없어요. 중학교 때는 가능할지 몰라도 지금은 그게 안 돼요. 이제 단계별로 점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타까운 케이스인데 사실 이걸 나누는 게 좀 의미가 없을 만큼 이 70점대 80점이 안 나왔다라는 말은 공부를 그냥 덜 한 거예요. 이 친구들은 좀 이렇게 예쁘게 나눠놨지만 공부를 좀 더 시키는 걸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친구들은 제가 불러가지고 뭘 할 거냐면 학교에서 어떻게 지내니를 상담을 좀 해야 돼요. 학교에서 어떻게 지내? 공부를 하긴 하니?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겠다. 과학에 얼마큼 집중을 좀 많이 하고 있니? 이런 식으로 과목 밸런스를 좀 잘 맞추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불러가지고 상담을 전부 다 해볼 예정입니다. 물론 이 친구들은 그럴 필요 없어요. 이 친구들은 공부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방법만 알려주면 그대로 잘 따라할 친구들인데 중학교 공부 방식에서 고등학교 공부로 넘어왔을 때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보통 여기에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한테는 이제는 더 이상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닌 거 알겠지라고 하고 이제 밸런스를 맞추는 게임을 연습시켜야 됩니다. 이건 아이들한테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보여주겠지만 이 킬러가 이런 빨간색에서 이렇게 킬러가 나올 것이고 이 조금 어려운 거 이거는 중간 난이도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화생 파트는 여전히 제가 맡을 건데 이게 물질 파트가 좀 바뀝니다. 자, 아이들한테도 이제 이게 그대로 나갈 건데요. 어머니들께서도 여기 있는 QR코드를 툭 찍어가지고 보시면은 어떻게 강의를 하시고 계시는 분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일단은 과학고 출신이고 전공 자체가 물리학이었습니다. 과거는 전공이 있다는 거 아시죠? 과거는 고등학교 때 전공이 있는데 전공 물리학이었고 수능 물리 만점이고 수학과 물리를 너무 좋아하는 친구예요. 이번에 이제 우리 물리 선생님이 좀 의료적인 그 이슈 때문에 있어가지고 이번에 새로 맡으실 분이고요. 아마 상위권 친구들이라면 훨씬 더 좋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접촉을 한 2개월 동안 계속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강의도 찍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확실히 상위권 친구들이 좋아할 그 요소를 분명히 가지고 있어서 화성고랑 되게 잘 맞겠다 싶었습니다. 우리 애는 상위권이 아닌데요. 아니에요. 화성고를 왔다는 것 자체가 상위권이에요. 객관적인 상위권이에요. 그리고 화성고 담당 조교님은 이제 이윤호 선생님이라고 이제 온라인으로 계속 관리해주는 조교님이 계시고 북일고 출신이고 이제 북일고에서 전교 9등을 한 친구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제일 좋아합니다. 실제로 일요일에 디딤돌 교실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인데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으로 화성고에 배치를 시켰습니다. 자, 우리가 하고 있었던 그리고 앞으로 할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해드리면 수행평가를 챙기는 건 당연히 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지만 수행평가 자료를 아이들이 공고문 사진 찍어서 저희한테 보내면 그걸 싹 만들어가지고 아이들한테 나누어 줍니다. 심지어는 조금 애매하긴 했지만 해가는 수행평가도 있었거든요. 해서 가는 거. 그런 건 아이들이 저한테 답안을 작성한 다음에 선생님 이거 어때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모범 답안까지 알려주는 건 안 될 것 같아. 다 똑같이 쓸까봐 이제 체크를 해주는 작업들을 좀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키워드는 위험해. 이런 키워드가 좋지 않을까 정도의 조언은 충분히 해줄 수 있으니까 최대한 카카오 채널을 좀 이용을 잘 해가지고 이제는 그 와이파이 스팟도 어디인지 잘 알 거고 아이들이 알아서 잘 쓸 거기 때문에 적응됐으니까 수행평가가 뜨면은 최대한 학원을 이용을 해가지고 수행평가에 쓰는 시간을 좀 줄이길 바랍니다. 퀄리티는 잘 나올 거예요, 시간 쓰면. 근데 항상 이제 우리 총 시간 내에서 어떻게 배분할 거냐가 이제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시간을 저희를 통해서 줄여주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화성고 이런 공부를 할 때에는 세태까지 관련해가지고 물화생지에 있는 심화 연계 개념을 전부 다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충격량이다 그러면 통합과학에도 충격량이 나오지만 물리학에도 충격량이 나오잖아요. 그것들을 전부 다 아울러서 공부를 할 겁니다. 생각을 확장시킬 수 있게. 화학도 마찬가지고 생명과학도 마찬가지고 생명과학은 2개념까지 다 확장을 시킬 수 있게 공부를 할 겁니다. 그 중에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있으면은 그걸 통해서 탐구 활동을 하시면 되겠죠. 학교 프린트가 상당히 중요한 학교입니다. 보통 이제 세마고까지만 가더라도 학교 프린트가 거의 의미가 없거든요. 그냥 책 복사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학교는 선생님별로 학교 프린트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 프린트가 나오면 학교에서 나오는 문제들의 해설지를 다 달아가지고 아이들한테 나누어 줍니다. 직접 모의고사도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고 학교 기출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매년 시험 스타일이 계속 달라지거든요. 화성고가. 좀 쉬워지는 방향으로 달라지긴 합니다. 2023년도 시험 같은 경우에는 통합과학 문제가 단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통합과학 시험지에.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나마 그게 좀 많이 줄어들어서 약간 100점이 나오는 시험지가 됐어요. 그런 것들을 잘 추적을 하고 기출 변형도 충분히 풀고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문제를 많이 풀면 무조건 100점은 나오는데 그 문제 컨텐츠를 효율적으로 잘 정해주는 게 이제 학원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 최대한 학교 기출스럽게 컨텐츠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 테스트 매주 보죠. 나중 되면 이제 시험 한 2, 3주 전이 되면 모의고사 매주 봅니다. 어쨌든 매주 뭔가를 봅니다. 보면 분석표 나가고 디딤돌 예약제 걸고 추가 과제 나가고 조교가 확인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숙제 안 한 친구 그리고 이제 디딤돌 걸렸는데 안 한 친구 이런 것들을 끝까지 조사를 하는데 아마 점점 머리가 굵어져가지고 잘 무시할 겁니다. 그냥 카카오톡 메시지가 와도 읽고 넘겨 이러한 친구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끝까지 추적을 해가지고 잔소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계속 안 해오면 상담 대상이죠. 학원에 불러가지고 좀 뭘 해야지 이제. 남학생들이 제일 못하는 거고 여자아이들은 좀 잘하고 있는 건데 우리 교재에 보면 빈칸이 되게 많거든요. 특히 과학은 이론 베이스 과목이기 때문에 이론을 되게 잘 정리하는 게 중요한데 이런 것들은 자기가 손으로 정리하게끔 합니다. 디딤돌 교실 같은 경우에는 주간 테스트나 모의고사의 해설지를 만드는 작업을 해요. 내가 이걸 알고 맞췄는지 모르고 맞췄는지까지도 이제 파악하는 작업을 합니다. 틀린 문제라면 당연히 이제 해설지를 써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감으로 푸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이거일 것이다.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디딤돌 교실에 오시면 기본적으로 주간 테스트나 모의고사 해설지를 작성을 하는 작업을 한다. 과제는 온라인으로 제출을 합니다. 사진을 이렇게 뭉탱이로 찍어서 저희한테 보내면 다 확인을 해가지고 기록을 이렇게 하는데 동영상으로 보내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영상은 아이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찍어버리거든요. 그게 아니고 사진으로 남겨야 제대로 풀었는지 이 동그라미가 정말 동그라미가 맞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화성고는 이근방 학교에서 가장 시험이 독특한 학교입니다. 고 2가 되어도 그건 마찬가지인데 저도 화성고 전용반이 좀 필요하고 화성고 프린트, 화성고 기출을 기본적으로 다룰 수 있는 강사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뉴파인이 꼭 적합하지 않을까. 시간대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이랑 동일하게 가고 이번 주부터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엄청 좋아할 거예요. 왜냐하면 학생들, 보통 선생님들 중에서 학생들을 좋아하는 오타쿠 기질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애들을 위해서 그냥 밤도 새고 이러는 분이 계신데 저는 아니에요. 저는 시스템을 좀 만드는 쪽 가깝고 학생들을 이제 어루만지고 케어하는 쪽은 이선 선생님이 훨씬 잘합니다. 이거를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우와, 저런 건 나가 지금 배우고 싶다 싶을 정도로 놀랐는데 컨텐츠를 만드는 능력, 컨텐츠를 제작하기도 하는 선생님이거든요. 능력 이런 것들은 확실히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들도 궁금할 수 있으니까 아까 그 QR코드로 찍어가지고 이렇게 수업하는 사람이구나 보시면 될 것 같네요.